매일 먹는 이 5가지 음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췌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미 알고 있는 음식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왜 췌장암이 발견되는 순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은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그 씨앗을 심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췌장이라는 장기,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위 뒤쪽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어서 평소에는 존재감이 거의 없죠. 하지만 이 작은 장기가 하는 일은 엄청납니다. 소화효소를 만들어 음식을 분해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췌장에서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마다 췌장이 전담으로 나서야 하는 거죠. 문제는 췌장이 얼마나 조용히 망가지는가입니다. 간은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췌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췌장암은 초기에 아무 증상이 없어요. 복통이 느껴졌을 때, 황달이 생겼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년 생존율이 10에서 15% 수준이라는 숫자가 그것을 말해주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췌장암 사망률이 처음으로 위암을 추월했습니다. 2022년 기준 신규 환자만 9,780명입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증가 추세이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췌장암이 인류를 위협하는 2위암으로 급부상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오늘 살펴볼 5가지 음식은 내과 전문의 김일규 원장의 조언과 다양한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술입니다. 50대 직장인 민호 씨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20년 넘게 영업직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저녁 회식이 빠지지 않았죠. 소주 반병 정도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간 수치만 체크했지 췌장 얘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명치 아래쪽 묵직한 통증이 생겼고 등 쪽으로 통증이 퍼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췌장암 3기였습니다. 민호 씨는 그제야 췌장이라는 장기가 있다는 걸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알코올은 췌장 기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췌장 염증의 원인을 만듭니다. 흔히 어떤 술을 마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소주든 맥주든 막걸리든 양주든 중요한 건 총 알코올 섭취량이에요. 알코올 농도와 몸에 흡수되는 총량에 따라 췌장이 받는 부담이 달라지거든요. 알코올은 췌장의 염증을 만들고 췌장의 분비 기능에 이상을 줍니다. 더 심각한 건 효소가 췌장 주위 조직을 스스로 파괴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췌장이 자기 자신을 소화시키는 거죠. 또한 알코올 섭취로 체내 온도가 상승하면 내부 염증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일주일에 소주 한 병 정도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알코올 분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보다 적은 양이 권장됩니다. 특히 췌장염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면 금주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 가공육입니다. 아침마다 바쁜 직장인 지수씨는 매일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소시지, 햄이 잔뜩 들어간 도시락이었죠. 가끔 아이들이 좋아한다며 집에서도 베이컨을 구워 먹었습니다. 맛있고 빠르고 간편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10년 넘게 반복됐다는 겁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 왜 위험할까요? 이 음식들에는 먹음직스러운 색을 내기 위해 아질산염이라는 발색제가 사용됩니다. 이 아질산염이 체내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거든요. 여기에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방부제, 나트륨, 포화지방이 췌장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내과 전문의 김일규 원장은 하루 50g 정도의 가공육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췌장암 발병률이 약 20%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50g이면 햄 2-3장, 소시지 한두 개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적죠? 이걸 매일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공육을 흰쌀밥, 김, 김치와 함께 먹는 조합은 정말 강한 유혹입니다. 부정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췌장암 위험을 서서히 키웁니다.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때는 보쌈이나 수육처럼 덜 가공된 고기를 선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에 삶거나 데친 수육은 췌장에 비교적 부담을 덜 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세 번째, 액상과당입니다. 이건 특히 젊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20대 대학원생 예린 씨는 논문 쓰는 내내 달달한 카페 음료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시럽 2번 추가한 라떼, 오후엔 버블티, 저녁엔 콜라와 함께 피자. 그녀는 이게 스트레스 해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29살의 나이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췌장이 지칩니다 라고 경고했죠. 액상과당은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나 카페 음료, 시럽이 들어간 음료에 들어있습니다. 단맛을 내는 성분 가운데 췌장을 자극하는 정도가 가장 큰 성분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음료 형태로 당을 마시면 고체 음식보다 훨씬 빠르게 혈당이 오릅니다. 그러면 췌장은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급히 쏟아내야 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매일 반복될 때예요. 췌장은 쉴 틈이 없어집니다. 쉬지 못하는 장기는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 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 식사 중 콜라를 곁들이거나 식후 달달한 음료를 습관처럼 마시는 행동은 췌장에 2중 3중의 부담을 줍니다. 탄산음료를 도저히 끊기 어렵다면 제로 콜라 같은 무당 음료를 선택하는 게 잠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일규 원장도 제로 음료 역시 피해야 하지만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단, 최선은 역시 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붉은 고기, 특히 곱창 같은 고지방 내장육입니다. 이 이야기는 50대 중반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곱창집에 갔습니다. 쫄깃하고 진한 맛의 소주 한 잔. 한국 사람이라면 이 조합의 매력을 부정하기 어렵죠. 그런데 어느 날 담당 내과 의사에게서 췌장 효소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고지방 음식을 줄이셔야 해요 라고 했죠. 박 씨는 그제야 곱창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붉은 고기, 특히 곱창이나 삼겹살 같은 고지방 내장육이 왜 위험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췌장에서만 나옵니다. 기름진 음식이 들어오면 췌장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곱창처럼 포화지방이 극도로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췌장은 소화효소를 엄청나게 뿜어내야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세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붉은 육류와 유제품으로부터 섭취한 지방이 췌장암 위험성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붉은 고기를 고온에서 직화로 굽는 과정에서 헤테로사이클릭아민, 다환방향 족탄화수소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이 췌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세계암연구재단에서는 붉은 육류 섭취량을 일주일에 500g 이내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500g은 삼겹살로 치면 대략 2번 정도의 양입니다. 매주 그 이상 드시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먹고 싶을 때는 직화보다 찜이나 수육 방식으로 조리하고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섯 번째, 튀긴 음식과 포화지방이 높은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거의 모든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라면, 인스턴트 볶음밥. 바쁜 현대인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들이죠. 30대 회사원 태우 씨는 야근이 잦았습니다. 저녁은 거의 편의점 라면이나 배달 치킨으로 해결했어요. 기름지고 짭짤한 맛에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정기검진에서 지방간에 이어 만성 췌장염 초기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 상태를 방치하면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튀긴 음식이 왜 문제일까요? 고온 조리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인데요. 췌장을 포함한 여러 장기에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스턴트 식품에는 나트륨, 포화지방, 각종 첨가물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 췌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죠.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의 60에서 80%에 달합니다. 여기에 튀긴 감자, 달달한 음료까지 세트로 먹는다면 그 한 끼가 췌장에 얼마나 큰 부담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혈당은 급등하고 인슐린이 쏟아지고 지방 분해 효소가 넘쳐나야 하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가끔 먹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가 일주일에 4~5번, 몇 년간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에 만성 염증이 쌓이고 그 염증이 언젠가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먹는 음식일수록 누적 효과는 훨씬 크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이게 핵심인데요. 5가지 음식을 전부 끊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식후에 자리에서 가볍게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아주 간단하죠? 근육이 움직이면 근육 자체가 혈당을 태우는 데 관여합니다. 그러면 췌장이 인슐린을 덜 분비해도 됩니다. 췌장에게 쉴 시간을 주는 거예요. 가공육 대신 삶은 고기로 바꾸세요. 보쌈, 수육처럼 물에 데치거나 삶은 형태는 같은 고기라도 췌장에 훨씬 덜 부담을 줍니다. 콜라 대신 물이나 무가당 음료로 바꿔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기 어려우시면 오늘 하나만 바꾸세요. 그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술자리가 불가피하다면 안주 선택에 신경 쓰세요. 기름진 안주 대신 두부나 채소 위주로 먹으면 췌장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술 사이사이에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을 부르는 5가지 음식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술. 알코올은 총 섭취량이 중요하며 췌장 염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둘째,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하루 50g만 꾸준히 먹어도 췌장암 발병률이 20% 증가합니다. 셋째,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 혈당을 급격히 올려 췌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죠. 넷째, 붉은 고기, 특히 곱창 같은 고지방 내장육. 포화지방이 췌장을 지치게 합니다. 다섯째, 튀긴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 트랜스 지방과 복합 첨가물이 만성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모두 오늘 한 끼쯤은 괜찮겠지라고 여기는 음식들이라는 겁니다. 그 안일함이 수십 년간 쌓여 췌장을 망가뜨립니다. 췌장은 말이 없는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아요. 조용히 망가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날이 오기 전에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췌장 건강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넘쳐나는 거짓 정보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는 오직 사실이라는 등불만 켜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100세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